진화된 범용, 지성, 무선, 접속 기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두 가지 기술의 파생인데요. 이 두 가지 기술과 다른 것은 이 ENDC는 진화된 패킷 핵심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5G 초기 단계에서 LTE의 안정된 재화 커버리지 기반으로 5G 기지국이 가지는 고속 데이터 전송을 추가할 때 유용하며 비절평 5세대 이동통신에서 안구주로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다중무선 이중 연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다중무선을 사용하는 이중 연결 기술입니다. 이동통신망에서 하나의 단말기가 서로 다른 두 기지국에 이중으로 연결되어 서로 다른 기지국에서 데이터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중 기술은 하나의 단말기가 매크로셀과 스몰셀 커버리지가 같이 제동된 위치에 있을 때 두 셀로부터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참고로 이 이중 연결은 3GPP 릴리즈 12에 처음 포함되었는데요. 5G 네트워크에서 고려하는 4가지 MRDC 유형은 ENDC, NEDC, 차세대 DC, NIDC가 있으며 ENDC, NEDC, 차세대 DC는 하나의 단말과 연결된 두 기지국이 각각 LTE와 NR을 무선 접속 기술로 사용하나 NRDC는 하나의 단말과 연결된 두 기지국 모두 NR을 무선 접속 기술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DC가 추가되면서 2018년 12월부터 MRDC로 변경되어 다수의 무선 접속 기술이 아니라 두 개의 무선이 연결되는 상황까지 포함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무선 접속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동통신 시스템의 무선 통신 기술 및 프로토콜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무선 접속 기술이라는 동의어가 있으며 세대별 무선 접속 기술 명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약성 인계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취약성 인계치는 핵 또는 비핵 구출력 전자파를 포함한 전자파에 노출된 장비가 무동작 성능 저하, 파손 등 손상이 입을 가능성이 있는 전자기장의 최소 3개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상 장비의 역할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보호 수준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취약성 인계치를 정하게 됩니다. 핵 또는 비핵 고출력 전자파를 포함한 전자파가 장비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복사 방식이나 전도 방식과 결합해 전달하게 됩니다. 해서 이러한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성 인계치는 장비가 가지고 있는 임무 중단을 유발할 수 있는 성능 저하나 손상을 일으키는 최소 전자기장 레벨을 의미합니다. 전자기장벽은 앞서 설명한 핵 또는 비핵 구출력 전자파를 포함한 복사성 전자기장이나 전도성 전류 및 전압의 전달을 막거나 제한하기 위한 전자기 차폐 재료로 만들어진 구조물이며 흔한 예시가 영화 트랜센더스에 나오는 구리철조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자기장벽은 일반적으로 특정 장비나 공간을 의도성 또는 비의도성 전자파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주로 복사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성이나 자성의 재료를 사용해 전자파 차폐와 인입점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이즈 필터 등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자기 방사 보안은 장비나 시스템으로부터 누설되는 전자기 방출로 비밀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책으로 주로 통신 장비 교육 외에 송신 신호나 PC에서 단속 전류로 누설되는 전자파로부터 비밀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막는 것이 템페스트이고 분석하는 것을 부채널 분석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채널 분석 같은 경우는
정보처리 산업기사와 정보처리 기사에 나오니 외워두시면 나중에 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출력 과도 영상은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 파형이나 세기 등의 특성이 변하는 구출력 전자파가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주로 주요 기반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핵심 장비에 구출력 전자파가 미치는 실질적인 위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출력 전자파는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100V per minute 이상의 세기를 갖는 전자파입니다. 동의어로 구출력 전자기, 구출력 전자기장, 구출력 전자기파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전자제품과 시스템 등을 손상시킬 수 있고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복사, 전도되는 강한 세기의 전자파나 전자기장을 의미합니다. EMP라고 불리는 전자파 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구출력 전자파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신호 파형이나 주파수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연속 정연파는 1에서 10GHz 대역의 특정 주파수를 사용하고 협대역에 강한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초광대역 또는 광대역 펄스 신호는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전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신호 세기를 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쇄 진동파는 어느 정도의 대역폭을 가진 강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구출력 전자파가 100 이상인 이유는 일반적인 전자파 적합성 내선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용 기준 3, 군사용 50인 수치보다 높게 측정한 것인데 이는 연구 결과 상업용 장비 1kV 세기의 광대역 전자기장이나 100V 세기의 협대역 전자기장 및 이번 수치의 약 3배에서 10배 높은 세기에 노출되면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냐. 인입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입점은 구출력 및 노설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폐 구조물 표면에 의도적이나 부주의로 생긴 구멍 및 균열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차폐 시설에 공기, 물 등을 유입하거나 전략선, 통신선을 연결하려는 등의 이유로 만든 구멍이나 이로 인한 균열이 해당합니다. 비의도적인 것은 인입점의 가스켓 삽입 및 용접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의도적인 것은 이를 제거하기 어려워 보호장치를 사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장치가 앞서 말한 노이즈 필터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